어제 대북 특사단의 방북으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죠. 네, 방금 전이었던 이제 오전 10시 45분쯤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어제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특사단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총 우선 모두 발언을 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모두 발언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이 된다. 이것을 발표했고 예. 두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이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 점을 설명했고요. 예.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로는 남북이 현재 공동 연락사무소를 추진하고 있다가 중간에 멈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오늘 18일 이전에 개소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메시지가 사실 이번에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이번에 또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화 연결과 리포트를 통해서도 먼저 보셨겠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히 비핵화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이 3분의 2나 파괴가 됐고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선의를 보였는데 이 국제사회가 제대로 알아주지 않아서 조금 어렵다라는 점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낸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온 것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핵 리스트나 아니면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점검 사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구체적인 사항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합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사단에게 분명히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오늘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현재 북미 간의 이 비핵화 문제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대화 의지를 한 번 더 보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도 현재 보내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비핵화 의지를 조선중앙통신도 보도를 했는데 네. 이러한 비핵화 의지 또 한반도 평화 안정을 강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 부분을 짚어드리자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특사단의 면담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북미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사단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불편한 시각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를 했으나 그것은 이제 없는 것으로 현재 이제 보도가 됐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도 확실히 의지를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중앙통신은 먼저 보도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용 실장의 발표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18일에 이제 2박 3일 동안 열리는데 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열리는 거기도 하고 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논의가 좀 주로 이뤄질까요? 사실 9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지난달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날짜에 대해서 추측성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특사단을 통해서 날짜가 확실히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사단이 이번에 가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 문제는 잘 해결된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이냐 아직 확실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금 오늘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내용이나 아니면 북한의 보도를 보았을 때는 비핵화 메시지 그리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논의가 현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떠한 지금 북한이 핵 리스트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향후 흐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네. 평양에서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이 실무회담에서 또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네.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거 두 차례 이제 남측 정상이 북평양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한 것이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기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또 세 번째 만남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올해 벌써 세 번째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엔 좀 다른 의제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좀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바로 다음 주가 현재 유엔 총회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네.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면은 유엔 총회까지 이제 남북미 정상회담이 혹시 뉴욕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얘기한 부분이 아무래도 시간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언급을 해서 그것은 좀 어렵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예. 아무튼 남북 정상회담이 18일에서 20일 동안 2박 3일 동안 잘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또 한미 정상회담이 현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의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 여부도 역시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전망을 네. 해봐야겠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선 남북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 사실 오늘 이제 정의용 실장에게 기자들이 좀 질문을 했습니다. 연내 종전 선언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연내 종전 선언을 하는 건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한 사안이다. 예. 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추가로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북이 이제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은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특사단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북한은 남북 관계에 대한 현재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종전 선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이야기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현재까지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특사단이 이제 방북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 외교전이 좀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 네. 앞으로 좀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일단 특사단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9월 달에 굉장히 많은 외교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예. 북한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말을 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인데 그만큼 이게 대회 또는 대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요. 예. 특히 이번에 오늘 이제 정의용 실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놓는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북미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 8월 말에 있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된 이후에 지금 북미 관계가 좀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예.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대화 의지를 다시 보였고 미국이 여기에 응해서 북미 관계를 다시 잘 해보자라는 의미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다시 추진하게 된다면 북미 관계가 다시 정상화돼서 대화의 흐름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여부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남북 정상회담도 빼놓지 않고 중요하게 봐야 될 일정이고요. 9월 말이 되면 유엔 총회가 또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제 한미 정상 또는 이제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또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논의도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연말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지금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 과연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냐,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4자로 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같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북미 관계가 다소 경색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제 미국 측에도 우리가 방북 결과를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네.
정의용 실장에 의하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따로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만났고 현재 미국도 사실은 우리 특사단이 어떤 대화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단이 떠나기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50분 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예. 트럼프 5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우리 특사단에게 어떤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답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메시지를 특사단이 갖고 있고 그 특사단이 다시 이제 미국에 가서 전달을 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말에 정의용 실장이 미국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1차 방북 때 같은 경우에는 1차 특사단이 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어져서 4.27 남북정상회담 그 이후에 6.12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번 특사단이 또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대화를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막혀있던 북미 관계가 풀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성과를 또 낼 수 있을지도 현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를 하기로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이 유엔 제재, 뭐 미국 제재와는 우리 정부가 좀 별개다라고 네. 언급을 했었었는데 충분히 뭐 미국에도 좀 상황 설명이 이루어진 건가요? 이거? 이미 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8월 말까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는 대부분의 준비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이미 공사도 마쳤고 개성의 사무소 공간이랑 그다음에 시설도 이미 어느 정도 맞춘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여는 순간만 남아 있었는데 북미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단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북미 관계가 특사단이 이번에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왔고 북미 관계에 지금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해결 의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북미 관계를 조금 더 원상복귀를 시켜온다면 사실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는 조금 더 쉬운 문제로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방안이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는 것 자체는 남북 관계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 또한 이 남북이 좀 잘 되면 북미 관계도 또 잘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우리 정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순환 구조를 다시 한번 살리겠다는 남북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의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브리핑과 관련된 이야기 팽재영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